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원금융 서비스 브리온 자산관리의 이의영 FC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고대 사회 기원전 3000년경부터 2025년 현재까지 5000년간의 이야기를 지닌 보험의 개괄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보험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계기로 매력을 느끼고 공부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부터 살피고 가도록 할게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뜻풀이로 보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자는 지킬 보자를 쓰고요. 험자는 험할 험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험한 것으로부터 지킨다가 되는데요. 자, 험한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는 위험을 일컬어요. 어떤 위험인가요? 장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혹은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그런 포괄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에 기반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고중군 산안년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고대, 중세, 근세, 산업혁명 시기, 한국보험의 역사, 그리고 현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로마, 그리스, 중국 이런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보험을 띄었나? 보험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대 사회의 보험은 상업성이나 어떤 거래 수단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내고 어떤 보험을 받고 어떤 보장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가 이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형태의 보험이 바로 해상 대출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상품이나 물품을 갖다가 배에 실어가지고 잘 도착했을 때 그 배를 모는 사람에게 배를 빌린 돈을 갖다가 안 줘도 된다. 다시 줬어요, 돈을. 현대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자동차 렌트를 한다고 볼 때도 차를 빌릴 때 돈을 지불하고 차를 반납할 때 돈을 다시 받나요? 그렇지 않죠. 차를 빌리기 위해선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배를 빌려줄 때 돈을 받고 배가 잘 도착해서 물건만 잘 준다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게 위험을 분담한다는 개념이, 배를 모는 사람들은 배를 몰고 가다가 다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배를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체가 같이 위험을 안고 가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 위험 분산 제도, 고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배를 몰고 가다가 침몰했어요. 그러면 상환이 면제가 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상호 협동하는 그런 체제를 지녀. 그다음에 중세 유럽으로 가볼 건데요. 중세 유럽에서도 역시나 상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중세에는 길드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길드는 어떤 거냐면 상인과 장인. 상인과 장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상인은 돈이 많고요. 장인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돈과 기술을 가진, 지금으로 따지면 기득권, 뭔가 혜택을 누릴 만한 그런 조직, 하나의 길드를 구성합니다. 이 길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반인들, 일반 사회 구성원들한테 보상을 해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갖다가 보상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에서 실종하거나 사망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서 굉장히 그냥 상생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이 바로 중세 유럽의 보험의 형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세로 넘어갑니다. 근세라고 하면 중세에서 쭉 이어져서 근대가 들어서기 바로 이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대 보험의 기반이 된 것이 바로 근세다. 근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 이 로이즈 커피하우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이즈 커피하우스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해상보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의 옥스포드 근처에는요, 왕립 거래소가 있었어요. 이 거래소는 근데 중개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중개인 중에서도 극소수만 그 거래소에 드나들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그 주위에만 배회하다가 그 주위에 많던 커피하우스로 몰리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그 커피하우스 근처가 선착장이 있어서 선착장에서 선장들도 만나고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들이 커피하우스에 막 밀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해상보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1688년에 로이즈 커피하우스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1666년에는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화재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근세의 가장 중요한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이 등장하게 되면서요, 상업성을 띠는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보장해줘, 돈을 주고 나의 위험에 보상을 해줘 라는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갖다가 경쟁력 있게 팔려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개념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보험 계약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언더라이팅, 또 프리미엄 이런 단어들이 붙으면서 굉장히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산업혁명기로 가게 됩니다. 산업혁명기가 되면서 더 많이 발전하겠죠. 더 많이 발전하면서 역시나 보험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요. 또 생명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세 시기부터 이전에 고대나 아니면 중세 유럽에서 보이던 공동체, 위험을 같이 부담하자, 돈 안 내도 돼 하던 그런 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바로 이 산업혁명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보험의 역사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는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1920년도에 일본계 생명보험사들이 영업을 시작을 하고요. 1946년에 드디어 최초의 국산 보험사인 조선생명보험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넘어오고 7, 80년대 넘어오면서 잘 아는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80년대 이후에는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보험계에서 정말 센세이션이었던 실손보험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굉장히 핫한 AI, IT 테크 모든 키워드들에 다 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는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 그 전에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험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나 건강하니까 내가 죽을 일이 뭐 있어, 내가 암으로 다칠 일이 뭐 있어,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이 그냥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일찍 잘 알고 저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어.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다친 거예요. 근데 막상 다치고 보니까 나는 보험이 없어.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아무런 방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나 구나 군에 거주자로 등록된 국내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다쳤을 때요, 내가 보험금을 낸 게 단 1원도 없어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시, 군, 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저 무료로 보장해주는 보험도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이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나랑 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공부하게 되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나 큼지막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20살 딱 되었을 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러시아어 공부로 대사관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상트 국립대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하는 등 공부하는 시간을 거칠 수 있었고요. 또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것이 좀 좌절되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영어 과외나 러시아어 과외나 학원 일을 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꽤 많은 돈을 썼던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3년 10월 달에 또 우연한 계기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을 접하게 돼서 공부를 해서 10월 23일 날 사업자를 내고 대표 사업자로 1년 4개월간 매출 25억을 기록하면서 꽤나 많은 돈 운용해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그런 과정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빚이 생기게 되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 중에 정말 또 우연한 기회로 제가 지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브리온 자산관리의 지점장 형님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돼서 보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고 실전에서 고객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 위험에서 자기 자신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계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적용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1년만 일찍 이러한 보험의 개념, 나 자신을 잘 지키는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내 삶이 정말 안전하고 윤택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잘 공부하고 배워서 스스로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방법을 전해주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보험이라는 개념, 꼭 돈을 내고 가입한다기보단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지키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